8년 만이네요. 왜 하필 그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언니 오빠들 화면 오른쪽 아래 빨간 구독 버튼으로 그리고 좋아요도 살짝 한 번씩 눌러줘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언니 오빠들 화면 오른쪽 아래 빨간 구독 버튼으로 그리고 좋아요도 살짝 한 번씩 눌러줘요. 좀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준호 예순. 혼자 산 지 벌써 8년째입니다. 아내가 떠난 뒤 저는 이 집에서 큰 소리 한 번 낸 적이 없습니다. 라면을 끓일 때도 TV를 켤 때도 말 한마디 없는 집안은 늘 같은 온도, 같은 정막이었습니다. 아내는 생전 당신은 조용해서 더 좋은 사람이야 라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 속에는 내가 너무 쉽게 마음을 숨기는 사람이라는 걱정도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과묵했고 누구에게 먼저 기대는 법을 잘 몰랐습니다. 누가 나를 필요로 하는 일도 점점 줄었습니다. 퇴직 후엔 아침엔 동네 뒷산을 천천히 오르고 점심에는 집 근처 시장을 한 바퀴 돌고 저녁이 되면 늘 같은 자리에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데워 마십니다. 그게 제 하루였죠. 휴대폰은 거의 울리지 않습니다. 가끔 온 동네 홍보 문자, 경로당에서 보내는 안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제 휴대폰에는 아직도 삭제하지 못한 번호가 하나 있습니다. 아내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사람. 서정희. 아내와는 대학 때부터 친구였고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던 사람이죠. 아내가 아플 때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도 정희 씨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그는 몇 번 연락을 줬습니다. 준호 씨 밥 좀 드셨나요? 혹시 답답하면 산책이라도 같이. 그런 걱정 섞인 말들이었는데 그때의 나는 그 친절이 너무 고마우면서도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왜 걱정하지?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점점 연락을 피했습니다. 그 후로는 정혜 씨 번호를 그저 지우지 못한 채 휴대폰 깊숙한 곳에만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퇴근 후 집에 오니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춰 서게 되더군요. 조용한 집, 밝히지 않은 거실, 텅 빈 식탁, 조용함이 몸에 더 깊이 스며드는 순간 휴대폰 화면이 탁자 위에서 조용히 켜졌다 꺼졌습니다. 누구의 연락도 아닙니다. 그저 알림 없는 빈 화면.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연락처 목록을 내리다 다시 올라가고 또 내렸다가 결국 그 번호 앞에서 손끝이 멈췄습니다. 서정희. 그 이름이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우지도 않고 연락하지도 못한 번호. 아내가 떠난 지 8년이 지났는데도 이름 하나가 왜 이렇게 마음을 흔드는지 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입원했을 때 정혜 씨가 제 손등을 잠깐 잡아주며 했던 말. 준호 씨 혼자 버티지 마요. 그 짧은 말이 오늘따라 너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아마도 외로움과 기억은 서로 닮아 있어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지도 모릅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끈 채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따라 그 번호가 유난히 가까이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연락을 하고 싶은 것도 도움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내가 떠난 뒤에도 누군가는 나를 기억해 준다는 마음이 어쩐지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이 감정이 옳은 건지 아닌 건지 정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은 내 옆에 조용히 놓여 있었지만 마치 나를 부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 번호를 다시 한번 눌러볼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가슴 한쪽에서 아주 작은 떨림이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고요한 밤, 나는 처음으로 내 감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은 늘 그렇듯 고요했습니다. 식탁 위 전등 하나만 켜져 있었고 아내가 쓰던 작은 화분은 오늘도 아무렇지 않은 듯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 한쪽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손에 휴대폰을 쥔 채 화면을 켜다 끄기를 반복했습니다. 연락처 목록 위쪽에 늘 지우지 못한 그 이름, 서정희. 오늘따라 그 이름이 희미하게 빛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 조명 때문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타이르면서도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하다 손끝이 어느 순간 그 이름 위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걸 왜 누르고 있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혜 씨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건 아내가 떠난 지 몇 달 지나서였습니다. 준호 씨, 혼자 잘 버티고 있죠? 그 말이 부담스러워. 저는 단답형으로만 대답했고 그 후론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 왜 갑자기 이 번호를 보고 있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외로움은 사람을 낯선 방향으로 데려가곤 합니다.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이름을 누르는 순간 화면 위에 작은 메뉴가 떠올랐습니다. 통화, 메시지, 영상통화, 연락처 수정. 나는 통화를 향해 손가락을 가져갔다가 다시 뒤로 당겼습니다. 아니지, 지금 연락하는 건 아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지? 하지만 머리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다시 통화 버튼 위로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딸깍. 제가 의도한 건지 실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순간 이미 휴대폰 스피커에서 뚜뚜 벨소리가 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가슴을 가볍게 움켜쥔 것처럼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벨이 울리기 전에 저는 허둥지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아니지. 숨을 내쉬는데 목이 조금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휴대폰 화면은 낯선 정적 속에서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그 짧은 12초, 그 짧은 벨소리, 그게 이렇게 깊이 남을 줄 몰랐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왜 지금 그 사람에게
정희 씨는 아내를 가장 많이 챙겼던 사람, 아내가 가장 의지하던 친구, 그 사람에게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자책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걸렸고, 벨은 울렸고, 나는 끊었습니다. 그 말은 곧 누르고 싶어서 누른 것이고 연락하고 싶어서 시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숨소리가 조금 크게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다시 들었다가 또 내려놓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음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아마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제가 이러고 있는 걸 알 리도 알 필요도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 하나가 내 하루를 이렇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연락을 하려고 한 것도 그 사람을 보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오랜만에 내 마음을 깨운 것 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조차 지금의 나에게는 너무 벅차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국 휴대폰을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떨어뜨려 놓은 것이 아니라 더 가까운 곳에 두는 것처럼 손이 닿는 범위에 살짝 밀어놓게 되더군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오늘 밤 나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감정 하나. 지금 나는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다. 그 감정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지만 그 화면이 꺼지는 순간까지 제 시선은 계속 그 이름 위를 맴돌았습니다. 서정희. 이름 하나가 왜 이런 파문을 일으키는지 제 자신에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건 것도 연락하고 싶어서라기보다 그 순간의 외로움이 저를 어디로 데려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벨이 울리던 12초 동안 내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지는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휴대폰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손목이 묵직했습니다. 마치 죄를 들키기라도 한 사람처럼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조용한 집 안에서 주방의 냉장고 소리, 멀리 지나가는 차 소리, 밖에서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까지 모조리 들렸습니다. 그 정도로 제 마음은 불안정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가까이 들여다보니 내 얼굴이 희미하게 비쳐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었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 말이 속으로만 울렸습니다.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아래 또 다른 목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지금 혼자이지 않아서 그런가? 저는 휴대폰을 이마에 가볍게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정혜 씨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진정제를 맞고 한참 잠든 순간 복도 끝에서 제가 서 있을 때 정혜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씨 마음 좀 놓아요. 잠시라도 기대요. 그 다정한 말투, 묵직한 눈빛, 그때의 분위기. 나는 그 말을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기억이 아주 또렷하게 떠오르는 걸 보면 아마 그때부터 제 마음은 아주 작은 흔들림을 가지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아내가 떠난 뒤 그 흔들림은 묻혔고 저는 강하게 버티는 척하며 정혜 씨의 연락을 일부러 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번호를 다시 보고 전화를 걸려고 했다는 것은 내 마음이 그동안 꾹 누른 채 묻어두었던 어떤 조각을 자극받았다는 뜻입니다. 정혜 씨도 지금쯤 외롭진 않을까? 저도 모르게 그 문장이 내 마음 안에서 웅얼거리듯 떠올랐습니다. 입술 사이로 나오진 않았지만 내 가슴은 그 문장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건 설렘이라 부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리움이라고 말하기도 어색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오늘 나는 누군가를 다시 떠올렸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제 속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은 어두워졌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그 이름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다시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다만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손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묻습니다. 혹시 그 사람도 나처럼 외로운 순간에 내 번호를 본 적 있을까? 그 질문 자체가 이미 나의 마음이 어디까지 흘러가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뜨거움이 외로움인지 그리움인지 혹은 새로운 감정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 나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 이름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서는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은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혜 씨,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천천히 작게 그 낮은 속삭임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 나는 더 이상 혼자인 척할 수 없겠다는 걸. 마음이 드디어 흔들려 버렸습니다. 아침 햇빛이 거실 커튼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밤새도록 깊게 잠들지 못했던 탓인지 눈꺼풀이 무겁고 몸이 천근만근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습관처럼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을 켠 첫 순간 제 심장은 뜻밖의 일에 멈칫했습니다. 잠금화면 상단에 짧은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서정희, 준호 씨 혹시 어제 전화 주셨어요?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밤새도록 잊지 못했던 그 벨소리 한두 번, 그 순간의 혼란, 끊고 나서 밀려왔던 죄책감, 모든 것이 바로 이 한 문장 위에 날 것 그대로 드러나 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화면을 당황스럽게 내려다보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제 내가 전화를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끝없는 어지러움이 일었습니다. 나는 분명 벨이 한 번 울리고 곧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발신 기록이 남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전화를 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남겨놓았던 모양입니다. 정혜 씨가 그걸 본 겁니다. 그 사람이 그걸 봤구나.
심장이 작게 그리고 빠르게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나는 서둘러 부재중 통화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1회 전날 밤 1142 서정희. 그 짧은 기록이 왜 이토록 무겁게 느껴지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어젯밤 보여준 작은 흔들림이 오늘 이렇게 눈앞의 형태를 가지고 나타난 것이 두려웠습니다. 정희 씨는 어떤 마음으로 그 문자를 보냈을까요? 혹시 당황했을까? 아니면 걱정했을까? 아니면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생각에 또다시 가슴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문자창 위에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그조차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는 그럴 마음이 아니었는데, 왜 전화를 걸었지 왜? 내 마음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정희 씨에게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지, 혹은 그저 오래된 외로움이 어디선가 터져 나온 것 뿐인지, 그걸 구분해내지 못한 채 나는 휴대폰을 쥔 손을 떨리는 채로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볼까? 말을 해볼까? 휴대폰 키보드에 손이 올라가 몇 글자를 적었습니다. 어제는 그냥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은 의미를 품고 있는 것 같아 지우개 버튼을 눌러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실수였어요. 하지만 그 문장도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진짜 내 마음 같지 않았습니다. 다시 지웠습니다. 손끝이 휴대폰 화면 위에서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갈 곳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누군가에게 이런 식으로 마음을 흔들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좋아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워할 이유도 없고 딱 그 사이 정확한 한 지점에서 내 마음이 계속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을 정희 씨가 눈치채버린 것 같은 그 부담감이 온몸을 비틀어 놓았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대체 어쩌다가 말끝은 공기 중에 녹아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정희 씨가 어젯밤에 내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걱정하는 마음으로 보냈을 것이라는 점. 그 사람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도 제가 지쳐 있을 때도 말없이 옆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오늘 아침 문득 나를 더욱 흔들어 놨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겠지? 그냥 누군가가 내 마음을 걱정해 준 것 뿐이겠지.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보았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균열이 난 상태였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방금까지 쓰다 지운 문장들이 허공에 떠오르는 듯 눈앞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는 그 어떤 문장도 지금 보내서는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지금의 이 감정은 너무 흔들려 있고 너무 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천천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뒤집어 놓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조용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어젯밤 그 1초의 떨림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이건 내가 원한 결과도 아니었고 원하지 않았던 감정도 아닙니다. 그저 돌이킬 수 없이 흔들려 버린 마음 하나. 그것만이 조용한 아침 공기 속에서 아직도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한 채 나는 거실을 서성이듯 걸었습니다. 문자 한 줄이 이렇게 큰 파문을 만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준호 씨, 어제 전화 주셨어요? 그 문장을 계속 바라보다 결국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도망치듯 피하는 것도 계속 답을 미루는 것도 오히려 더 이상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년 동안 나는 모든 감정을 아무 일 없는 듯 눌러두며 살았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전화를 눌렀습니다. 어제처럼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벨이 2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조심스레 들려왔습니다. 준호 씨? 그 순간 내 마음이 아주 천천히 아주 작게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 씨 미안해요. 어제는 그냥 잠깐 혼자 있다 보니 말끝을 흐리자 정혜 씨가 가만히 웃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늦은 시간이라 걱정했어요. 그냥 잘 계신지 보고 싶었어요. 그 말이 나에게는 참 오래 잊고 지낸 따뜻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요즘 혼자 지냈어요. 어제는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정희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때는 저한테 연락해도 돼요. 저도 혼자 지내니까. 그 말에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전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어색했고 또 서로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끊기 직전 정혜 씨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저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오랜만에 뭐라도 드실래요? 나는 잠시 말없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침 햇빛이 식탁 끝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오랜만에 식사라도 같이 하죠. 그 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왔습니다. 억지 위로도 아니고 감정의 폭주도 아니고 그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마음의 먼지가 조용히 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서로 나지막이 웃으며 끝이 났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시 소파에 기대 앉았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 이름 하나가 내 마음에 아주 작은 틈을 내주었고 그 틈으로 햇빛처럼 따뜻한 무언가가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랑인지 그냥 오래된 정인지 아니면 외로움이 낸 착각인지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조금은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게 될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날을 조금 기다려보려 합니다. 휴대폰 화면이 꺼져 있는데도 나는 계속 그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한 하루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득 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감정 어디까지 나아가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